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이 사망한 것인데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번 사건까지 제가 알기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네 명의 죽음이 이재명 의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의혹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벌써 4명이나 죽었으니까 정말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고유한기 님입니다. 이 유한기 님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셨어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었죠. 그러다가 2021년 12월 10일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자택 인근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은 설계자 주변만 터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뭐 이재명 때문이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던 김문기 님의 사망인데요.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에 2021년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이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다, 목매매에 의한 질식사다 라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이병철 씨인데요. 고 이병철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20억 원을 줬다면서 관련 녹취록을 제보한 인물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본인의 SNS에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나는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진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생전 메시지를 보면 절대 자살할 인물이 아니다, 절대 자살할 리가 없다, 자살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병철님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 경찰 관계자의 브리핑이 있었어요. 고혈압과 동맥 경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심장 질환인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국가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병철 씨가 이제 중증도 이상의 관상 동맥 경화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이 2배 크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심장마비 사고사라는 거거든요. 자살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서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26일 김혜경 여사의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이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A씨는 김혜경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배 씨는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각종 음식 배달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죠. 이 A씨의 역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가수의 1차 소견 발표상으로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4명의 죽음에 대해서 현 집권 여당은 뭐라고 하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영세, 이재명 데스노트 있나? 권성동,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이어져. 김기현, 저승사자 보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져. 하태경, 이재명의 기운이 참 어둡다. 그리고 전여옥, 네 번째 이재명 데스노트 극단적 선택.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마치 이들이 이 죽은 것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댓글들도 한번 보면 이재명이 무슨 살인 청부를 했다, 영화 아수라가 생각난다, 도대체 왜 민주당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끝이 안 좋냐, 왜 죽어나가냐 등등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어떤 이유든 정치적 음모론과 정쟁의 이슈로 사용하는 집단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 또한 그들의 음모론에 반격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죽음을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죽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득을 본다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양해를 바라고요. 만약 일부 국회의원들과 개, 돼지들의 주장대로 정말 이분들의 죽음이 이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재명이 얻는 게 뭔가요?
이병철 씨는 사고사라고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단 제외할게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한기님, 김문기님 이 둘이 사망함으로써 이재명 의원이 얻는 이득이 있나요? 핵심 관계자가 사망했으니까 의혹이 묻힌다, 못 밝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조사를 앞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분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똘마니 검사들이 북송 논란, 탈원전, 백현동, 성남FC 탈탈 턴다고 하는데 대장동 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장동 털면 털수록 누가 나와요? 전부 국힘당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털 경우에 국힘당 사람들 심지어 윤석열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이 둘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음모론이 나온다고요? 아니 어떤 골빈 개 돼지들은 사람을 시켜서 이재명이 자살로 위장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던데 뇌가 없는 것들이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소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망하신 분도 그래요. 경찰이 뭐라고 해요? 이 사망한 A씨는 그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 뇌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고요. 네가 이재명이면 누군가를 제거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게 맞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인 청부라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핵심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을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이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재명 의원이 얻는 게 뭐가 있냐?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되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입니다. 근데 사람을 시켜 죽게 만든다? 어이가 없죠. 이번 사건 터지자 이제 권성동 같은 애들이 뭐라고 해요?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이재명 해명해라.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재명이 뭘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자신이 바로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 돼지들 영화나 소설은 그만 보고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그러라니까. 어디서 이상한 극우 유튜버들 소설 쓰는 거나 듣고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일단 헛소리 듣고 혹해가지고 이재명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들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취업실이 되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해도 너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이재명 의원 주변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팩트고요. 또 팩트가 어떤 게 있냐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유서에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큰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검찰 수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사람이 자살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의자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게 피의자가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조국 사태의 진실, 정경심 교수 재판의 진실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 평범한 PB가 검찰 조사 이후에 어떻게 일상이 무너지는지 그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책에 담긴 몇 가지 일화만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다 잠도 설쳐 몸은 천근만근이고 정신은 비몽사몽. 아예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우선 회사에 전화를 했다. 저 김경록인데요. 아 차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사무실에 기자들이 몰려와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큰일이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3시 넘어서 조사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 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벌써 내 이름과 회사 등의 개인정보가 기자들한테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분하고 화가 치밀었다. 뒤도 볼 것 없이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다. 임모 검사는 처음에 회의가 있다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수사관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따지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임모 검사를 만나게 해줬다.
지금 제가 새벽 3시까지 조사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기고 지갑도 없어서 밤새 개고생을 하다 왔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그렇게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임모검사 당신이 이야기한 것으로밖에 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원래 뭐 이래저래 다 흘러나가요. 하여간 전 모르는 일입니다. 막상 화가 나서 따지러 갔는데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게 김경록 씨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일화예요. 이 김경록 씨는 이틀 동안, 정확히는 30시간 동안 핸드폰을 3번 압수수색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해서 항의를 하면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권력에 저항하는 겁니까? 라는 협박을 했대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자료란 뭐냐면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 10년치를 달라라든지 정경심 교수가 아닌 다른 고객과의 녹취 파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와 알고 지낸 게 10년이 안 되는데 10년치 녹취 파일을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른 고객들과의 녹취 파일을 왜 요구합니까?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고객들이 그 증권사를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나요? 사실 김경록 씨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본인을 신문을 하지만 정작 초점은 어떻게든 조국 정경심 교수를 엮을 자료만을 수색한다 라고 증언을 하죠. 이 과정에서 김경록 씨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검찰은 PC를 은닉한 나부랭이한테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나한테서 조국 정경심 교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할 뿐이었다. 조국 정경심 교수가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식의 검은 연기는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피어올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검찰은 조국 정경심 교수를 이미 범죄자로 특정하고 죄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니 죄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어디인가 존재하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존재가 나인 것처럼. 하지만 애초에 판도라 상자도 자물쇠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은 아니었을지. 오로지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저 허상들은 자연스럽게 진실로 둔갑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과 뇌리에 박히게 된다. 판사에게도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누군가는 죄인이 되어간다. 세 번째 일화입니다. 김경록 씨는 이 피의자 신분인 조사를 마치며 이런 글을 남겨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검사들이 상식을 운운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검사가 되고 교육받을 때 조사의 핵심 단어가 상식임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상식이라는 단어로 나도 검사에게 말하고 싶다. 죄가 있다고 사람을 불러서 그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죄만 계속 해묻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 이야기는 이제 김경록 씨에게 김경록의 죄가 아니라 자꾸 조국 정경심의 죄를 캐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번째 일화입니다. 이 책에서 김경록 씨는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그 과정과 어떤 질문을 받는지 검사들의 태도는 어떤지 화법은 어떤지 그리고 그 조사 내용 이후에 언론들이 어떻게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써내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과 언론들이 써난 기사의 타이틀을 비교해가면서 정확히 지적을 해줘요. 그야말로 검찰과 언론의 대환장 파티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난 뒤 김경록 씨가 느낀 감정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조사를 받은 것이 가공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11층은 양쪽 끝에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다. 저기를 택할까 아니면 그냥 검사실에서 창문을 꿰고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 선배 변호사가 소리쳤다. 야 김경록 정신 차려.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 보였다. 검찰과 언론의 도구로 전략했다는 수치심, 부끄러움, 미안함,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주변 정리를 하면서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역시 어머니였다. 당장 내가 죽고 나면 집 주변으로 몰려들 기자들의 둘러싸일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은평구의 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 부탁하는 거였다. 그 사람이라면 잠시나마 어머니의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유서는 이전에 작성, 아니 녹음을 해둔 상태였다. 유서조차도 검찰에 뺏길까봐 빈집에서 핸드폰이 아닌 다른 녹음기를 이용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서 내용을 책에서 공개합니다. 유서의 첫 번째 줄이 이래요. 저는 조국 교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길지 않은 유서의 내용에는 조국 정경심 교수의 부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어머니께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유서를 쓰고 난 뒤 김경록 씨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김경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경록 씨는 회사에서 퇴사 조치 당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김경록 씨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씨는 이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자괴감, 수치심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2번이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회유를 받았던 것도 기록을 합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비위에 대해 진술을 하면 당신의 혐의들은 잘 처리해주겠다. 이런 거래를 안 받았을까요? 근데 김경록 씨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김경록 씨가 실제로 작성했다고 하는 유서에도 보면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에 대한 비위, 원망, 비난 등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 조국 장관님 가던 길을 끝까지 가시라는 당부의 말을 유서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하세요? 죽기 전에 다 까발려야지 이게 아니라 조국 교수에 대한 미안함, 죽기 전 유서에 그걸 적었다면 그게 진실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서에 검찰과 언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저는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비슷한 감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확신을 합니다. 그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잘난 검사들이 고인이 된 분들에게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게 조금의 위압감이나 부담감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게 수사를 진행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모르긴 몰라도 김경록 씨에게 조국 정경심 부부의 여죄와 비위를 캐물었듯 이분들에게도 이재명 의원의 비위들, 의혹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겠죠. 이런 장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이동재와 한동훈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서 뭐라고 해요? 이철에게 유시민의 비리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재명 의원의 주변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인물들, 이병철 씨는 이제 사고사로 사망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유한기님, 김문기님, 그리고 최근에 A씨까지 이분들의 죽음에 정말 이재명 의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의 비위를 불면 돼요. 이재명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자신은 시켜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고 감형이 될 만한 사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이 드는 상황에서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 가족이 살아야지. 그런데 유서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물론 요서가 정확히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재명 의원을 원망하거나 이재명 의원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유서에 담겨 있다면 검찰, 언론들이 이미 다 까발렸겠죠. 근데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인이 된 이분들의 죽음이 과연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일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김경록 씨의 책 내용을 통해서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큰 의혹의 관계자로 연루가 되어서 검찰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에 대해서 탈탈 털기 시작해요. 혐의가 있는 그 의혹 말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른 여죄는 없는지 탈탈 텁니다. 안 나오면 가족, 직장,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100곳 이상 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A씨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겠죠.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은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라는 자존감을 짓누르는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고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징역을 살게 될 거다라는 강압적인 협박들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힘이 든데 당신이 B에 대한 비리를 불지 않으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심하게 털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B와는 아무 연관이 없고 비리를 알지도 못하거든요.
검찰의 이 미친 폭주를 막을 힘이 A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이 A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미친 폭주가 끝이 나니까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유서에조차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소설 쓰는 것 같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 경선 중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에게 뭐라고 하나요? 윤석열의 포악한 수사로 5명이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5명이 자살을 하나요? 윤석열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를 하다 보니 5명이 자살한 사건이 안타깝게 발생한 것이고,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이 자살을 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살인 청부를 한 거예요? 데스노트를 만들어서 죽게 만든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라는 것이죠. 폐지 공작만도 못한 언론사들, 쓰레기만도 못한 기레기들, 제목 뽑은 거 한번 보세요. 데일리한 서울신문, 이 죽음들이 마치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타이틀을 뽑아놨어요. 프레임 작업이거든요. 왜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의혹이 나오지 않냐라는 것이죠.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관련해서 3년 동안 최대 700에서 8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걸 가지고 129곳을 압수수색했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식당을 왜 압수수색을 해요? 완전 미친놈들이거든요. 이거 광기입니다. 광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거라고요. 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 꼬투리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죠. 나온 게 없습니다. 대장동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도 이재명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백현동 최근 감사원장이 뭐래요? 이재명과 연관성 없대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건수 하나만 잡아서 어떻게든 이재명이랑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연달아 죽었는데 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이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검찰들, 경찰들의 수사, 광기 어린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홍준표 아저씨 대구시장 되시더니 아주 윤석열한테 90도로 인사하시고,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윤석열의 실수를 두둔하면서 빨아주시던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으시죠. 경쟁관계일 때는 5명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아주 하는 일이 다 옳은 것 같고 막 그런가 봐요. 정말 이 언론들과 집권 여당의 쓰레기들, 기레기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변 인물이 4명이나 죽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혹을 가지려면 그들을 수사한 검찰에게 먼저 의혹을 품어야지,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 없이, 질타 없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더러운 국회들이 힘을 합쳐 이재명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고 정치 공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